서슬퍼런 작두 위에 몸을 맡긴 그녀가 있다. 작두 위에 서서 호령하는 그녀. 누가 대신할 수 없고 도울 수조차 없는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녀. 누구나 갈 수 없는 무속의 길. 그 길에 인숙 씨가 있다. 북소리가 울려대는 이곳에 그녀가 있다. 무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굿. 무당이 되기 전 인숙 씨는 신병을 앓았다. 신병으로 인해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 인숙 씨는 내린 굿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 내린 굿을 받던 그날처럼 인숙 씨는 화려한 신복을 입고 굿을 한다. 그날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 22년 차에 노련함을 갖게 된 것. 그런 인숙 씨의 입에서 공수가 터져나온다. 성 받으시고 이 씨에 드신 어머니 없이 이자 전하의 실령님 송하는 용대 칠성은 상대하시래 해성은 동물산 최영장군 아니시냐 눌러놓고 덮어놓고 니가 18부터 날이 저물었다. 굿이 끝나자 그녀를 맞아주는 사람은 남편 명수 씨. 아빠. 아유, 오늘 애쓰셨어요. 건강하냐? 인숙 씨는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맙다. 선생님, 그 남편분이 항상 이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 날은요 미리 이게 스팀 틀어놓고 이 밑에도 따뜻하게 일부러 시동 걸어놓고 기다려줍니다. 항상 고맙게. 인숙 씨는 하루 동안 지친 몸을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맡겼다. 남편 덕분에 차 안에서 잠시 잠을 청하는 인숙 씨.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집에 도착한다고 해서 아직 그녀의 일과가 끝난 것은 아니다. 매일 밤 올리는 자식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자식기도를 위해 인숙 씨는 몸을 정갈하게 씻었다. 머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인숙 씨가 신당으로 향한다. 매일 같은 시각 신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인숙 씨. 모든 무당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인숙 씨는 특히 기도에 간절하다. 신당에 향을 피우고 인숙 씨는 모시는 신명에게 예를 표한다. 아무리 신을 모신 지 22년 되는 만신이라지만 모시는 신명 앞에서는 아직 떨리고 두렵다. 이다 빛나 이다 빛나 이다 전의사 이세는 기자 인간의 고략 인간 관제 구설 충상모략 소견 무협이야 즐거우죠. 북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남편 명수 씨가 기도하는 아내 인숙 씨를 바라본다. 22년 동안 아내 인숙 씨의 기도를 바라보지만 명수 씨는 아직도 인숙 씨의 기도가 슬프다. 굿 갔다 오신 다음에 휴지도 못하고 바로 또 기도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아, 너무 불쌍하죠.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또 와서 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죠. 또 나쁜 일도 또 중간에 생겼고 그래서 몸도 많이 약해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절하게 축원을 하는 인숙 씨의 기도 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그녀의 기도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이것도 싸야 돼. 이거 멍들면 안 되니까 잘 좀 챙겨요. 예. 대답만 잘하지 말고 잘해. 이게 다 뭐예요? 산에 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신랑님한테 올리고
또 기도 간 사람들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 신랑님한테 이제 이것저것 해서 조금씩만 너무 높으니까 조금씩만 준비한 거예요. 아, 이게 조금 준비하신 거예요? 네, 아주 아주 준비를 아주 제일 적게 한 거예요, 한 중에서. 가까운 데는 이제 아무래도 차가 닿는 데는 많이 하고요. 지고 이제 이 지게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지게 이 짐이라도 한 2지게는 가야 돼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들고 가 그냥 딱 거기 지게에다 해야지 뭐. 이거 드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담배 주고. 산이 높으니까 요것만 준비해서 그냥 가. 여기 뭐 빠지는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없어. 물도 있고 물 맹물로 사랬더니 보리차로 샀네. 이거는 주고. 네. 응. 이제 가야지. 아 그리고 저기 아빠 초 안 챙겼잖아. 초 챙길게. 네, 초 챙겨요. 산기도를 위해 높은 산에 한번 오르고 나면 다시 내려오기 힘이 든다. 그래서 인숙 씨와 남편 명수 씨는 재차 물건들을 확인한다. 그래도 산에 오르고 나면 없는 물건들이 하나둘 있다. 아 빠진 거 없어? 그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꺾어지면 어떻게 해. 끊어지라고. 네, 알았어. 다 챙겨. 확인 한번 해봐야죠. 빠졌나 빠졌나. 떡 3개. 과일, 만물, 다 됐어요. 소주, 그 막걸리. 생수만 빠진 거 같아. 생사 고기만 빠졌나? 그것만 내가 준비를 더 할 거니까 그 입구에서. 네. 그래. 이제 빨리 가요 이제. 무당들은 기도를 통해 영검함을 얻는다. 그래서 무당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과이다. 무당들이 산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을 받을 당시 인숙 씨는 몸이 심하게 아팠다. 신을 받고 나서도 반신을 쓸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숙 씨는 남편의 도움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산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 끝에 그녀는 건강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인숙 씨는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산을 즐겨 찾았다. 그런 인숙 씨의 노력이 지금의 인숙 씨를 있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인숙 씨를 지켜주는 인숙 씨의 남편 명수 씨가 곁에 있어 가능했다. 여기 군자봉산이에요. 김부대 형님이 여기 머물고 계셨었던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왕으로는 아주 이 무속인들 문서에도 있는 산이 유명한 산이죠. 짐을 챙겨야 하는 남편 명수 씨보다 먼저 산에 오르기 시작하는 인숙 씨. 산을 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오랜 세월 산기도를 다닌 인숙 씨기에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가볍다. 하지만 모시는 신명을 위한 산기도를 앞둔 인숙 씨의 마음은 산기도를 다녔던 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겁다. 오늘은 어떤 신명이 어떤 공수를 내릴까 하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인숙 씨는 산에 오른다. 인숙 씨가 신명이 두려운 것은 신명 앞에서는 처음 신명을 모신 그날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다. 힘드시지? 여기에 쌀, 뭐 떡가루 이렇게 지고 여기 올려서 주고. 선생님 산 오르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뭐 따로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운동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산에를 자주 다니고 그리고 신령님 뵈러 간다니까 발걸음이 가볍죠. 신내림을 받은 지 올해로 22년째. 그간 셀 수 없이 많이 해온 산기도는 인숙 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쉽게 산을 오를 수 있게 했다. 더욱이 모시는 신명을 뵈러 가는 길은 그녀에게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모시는 신명을 위하는 일이라면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인숙 씨. 그런 인숙 씨의 삶에서 신명은 늘 우선순위이다. 그 삶이 힘들 법도 하지만 항상 웃음 짓는 인숙 씨. 그녀가 산 정상에 도달하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신명에게 예를 표한다. 선생님, 산기도 다니실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울 때는 추위가 제일 견디기가 힘들고요. 또 신령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빨리 받을 때는 추위를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추위가 제일 견디기가 힘듭니다. 산에 어둠이 깔리는 저녁 무렵 남편 명수 씨가 도착했다. 남편을 맞는 인숙 씨. 말은 하지 않아도 인숙 씨는 남편 명수 씨가 무척 고맙다. 신명을 믿지 않던 남편 명수 씨였지만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려 아내 인숙 씨에게 내림굿을 받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 신명을 모시는 아내의 곁을 항상 지켜왔다. 남편 명수 씨의 도착 이후 인숙 씨와 남편 명수 씨가 능숙한 솜씨로 기도를 위한 준비를 했다. 신령님이 무척이나 기다렸구나. 반갑고 귀하시다. 추운 산속의 밤, 인숙 씨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산에 가득 울려 퍼진다. 부인분 추우신데 산기도 하시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불쌍하죠. 날씨 추운데 이렇게 연금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고 내가 신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정말 그래요. 정말 내가 신이라도 정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신이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린 지 3시간째. 인숙 씨의 기도는 절정으로 치닫았다. 인숙 씨의 바램과 염원은 시간이 갈수록 간절함을 더했다. 그리고 결국 인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항상 인숙 씨의 기도는 결국 눈물로 마무리된다. 힘들고 고된 기도이지만 머지않아 인숙 씨는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 기도를 자주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제자고 영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자든 간에 기도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숙 씨의 기도는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계속됐다. 산기도가 끝난 그날 새벽. 기도가 끝난 후 피곤할 법도 한데 인숙 씨가 잠에 들지 못하고 방에 홀로 앉아 사진을 본다. 사진 속의 기억은 이제는 상처가 되었다.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무당이 된 후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또다시 인숙 씨는 신음한다. 옛날에 붙었던 사진. 옛날에는 살집이 좀 있었고 등치가 좋았지. 원래는 체구도 좋고 제법 살집이 있었지만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한 이후 마음고생으로 30kg가 넘게 빠졌다. 처음에는 점사를 보고 본인들도 인정해서 신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신고도 하고 또 본인들도 제자로서 점도 보고 일 행사니 본인들도 굿행위를 다 했던 부분인데 신이 없다고 소송을 했죠. 신엄마 상대로. 인숙 씨는 제자 사랑이 각별한 편이다. 때문에 제자의 배신은 더 큰 상처가 되었다. 함께 추운 밤을 지새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같이 먹고 자며 외로운 무속의 길을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그녀가 받은 상처는 치유되기 힘들 만큼 컸다. 법을 떠나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들은 부모라서 엄마라고 불렀던 그 시간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산을 가고 밤을 새우고 같이 함께 자면서 동길신한테도 말 못하는 거를 저한테 많은 고민 얘기도 해왔고 저 역시도 그거를 사랑으로 품어줬건만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랬는지 어떻게 법까지 가고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어요. 신굿이 사기였다며 소송을 한 제자. 신을 부정했던 그 제자는 지금도 구슬하고 점사를 보며 무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차라리 돈이 목적이라고 말했다면 인숙 씨는 흔쾌히 그 돈을 내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제 상흔이 되었다. 많이 밤마다 울어요. 아직도.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집에서 같이 함께 지내면서 밤을 새고 구슬하면서 서로 마음을 줬는데 꼭 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도 있고요. 이제 와서 후회한데 소용없는 것이고 아직도 그 시간을 지울 수가 없고 앞으로도 못 지울 것 같아요.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인숙 씨 부부가 분주하다. 오늘은 제자들이 인숙 씨 집을 찾는 날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학생들 수업 가르치려고 해요. 제자를 끔찍히 생각하는 인숙 씨. 주기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무속을 가르치고 있다. 아, 무속인도 무슨 교육을 받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신령님 오시라고 청배를 오시라고 초청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다 굿이 끝나고 나면 가시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어느 신령님이 어떤 의대를 잇나 어떤 신령님이 어떤 공수를 주나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3시간을 자며 무속을 수련한 인숙 씨는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다. 그런 인숙 씨가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 선뜻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한 것이다. 차 준비해야 되니까 이따가 커피잔. 안녕하세요. 네, 왔어? 예. 어서 와. 춥지? 예, 괜찮습니다. 어서 와. 네, 같이 네. 왔네. 예. 어서 들어와. 잘 왔어. 저기 커피 가지고. 네. 종이컵만 갖고 오면 돼요. 앉아. 예. 추운데 준비 다 해놨어. 예.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하자고. 여기 지각하셨어? 오늘도 주무시다가 지각하셨군요. 네. 정우는 왜 웃어? 왜 웃어 죽겠어? 자리에서 다시 저희들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알 거라 생각이 되고 무당은 대함재석이 우선이야. 예. 점을 잘 봐야 돼. 예. 대함재석은 점을 잘 봐야지만 굿도 할 수 있는 거지 점을 못 봤는데 굿을 어떻게 나가. 다른 제자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 예. 하는데 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안타깝고 속 많이 상했죠.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는 걸 보고 어머니가 눈물 흘리시고 괴로워하시는 거 보고 저도 집에 돌아가면서 남자지만은 많이도 울었습니다. 많이도 울고 속도 많이 상하고 신당에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사건만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어머니를 또 뵀을 때는 정말 체구도 좋으시고 정말 인품도 좋으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살도 너무 많이 내리셨고 그것만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섭니다. 일월불사 한 번씩 흔들어줘야지. 다시 시작. 아불사. 이거 보세요. 앞으로 하면 내 얼굴이 안 보이죠? 아불사. 아불사. 이게 제자분들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기특도 하고 저희 엄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더 생각이 나고요. 저 살아생전에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하고 저 신구슬을 해준 신어머니입니다. 근데 살아계실 때 항상 4대명 구슬을 배워라, 한양국거리를 배워라. 저희 엄마가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 줄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제자가 돼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한양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씨가 무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어머니.
하지만 결국 자신의 손으로 인숙 씨를 무당으로 만들어야 했다. 어머님한테 내린 거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 내린 거 받았을 때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현대병으로는 내추럴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중풍처럼 오른쪽을 제가 입도 돌아가고 한쪽을 못 썼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신굿을 저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 부군이나 저희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뭐 굿을 어디서 해본 적도 없고 점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죠. 저한테 설득하기를 그럼 병굿으로 한번 소원이니까 가보자. 그래서 병굿을 하자고 해서 병굿인 줄 알고 저희 아빠가 저를 얻고 굿당을 간 거죠. 근데 병굿이 아니고 그게 신굿이었던 거예요. 인숙 씨는 신어머니였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결과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다. 이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인숙 씨는 주부 이인숙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들에게 먹인다는 인숙 씨.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하는 시간이 인숙 씨에게는 무척 행복한 시간이다. 젊은 날 인숙 씨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주지 못했던 것이 항상 미안함으로 남아있다. 계속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저녁 식사까지 태우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직접 내가 해서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먹어야죠. 제가 없을 때야 각자들 해놓은 밥 챙겨 먹지만 제가 있을 때는 해서 줘요. 딸 혜진 씨와 남편 명수 씨가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딸 혜진 씨는 국악을 전공하고 지금은 성남시립예술단 국악단의 상임단원으로 있다. 인숙 씨가 무속의 길을 걸어가며 딸 혜진 씨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지만 인숙 씨는 잘 자라준 혜진 씨가 항상 고맙고 대견하다. 국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어머니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엄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국악하고 그 무속은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악도 그 무속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그 연관으로 인해서 엄마가 추천을 해서 제가 국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해하기 힘들 법도 한데 무속인이 된 엄마 인숙 씨를 믿고 따라주는 혜진 씨. 그런 딸이 대견하고 기특하지만 모시고 있는 신명의 질투 탓에 인숙 씨는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잘 자라준 딸 혜진 씨. 하지만 여느 부모들이 그렇듯 인숙 씨는 항상 걱정이 많다. 논문 빨리빨리 이번에 한 번에 패스해서 끝내. 우선은 학기가 끝나야겠지, 엄마? 그러니까 학기 끝나고. 그래야 시까지. 아, 박사 다니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시집 안 가더라? 아, 때 되면 가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해놓고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올 아니면 내년에 가야지. 때 되면 가겠지. 열심히 가야 돼. 때가 되면 가겠지. 35이야. 그만해 이제 반복해. 인숙 씨의 가족은 남편 명수 씨와 딸 혜진 씨 그리고 아들 승아 씨로 네 가족이다. 제가 종교를 살아가면서 무당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부분 그게 부모로서의 그게 항상 가슴이 아파요. 딸 혜진 씨와 아들 승아 씨의 학창 시절 무당의 자식이라고 놀림받았던 적이 있다. 그래서 어린 혜진 씨와 승아 씨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로 인해 아들 승아 씨가 삐뚤어졌었지만 인숙 씨가 혜진 씨와 승아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딸 혜진 씨와 아들 승아 씨가 잘 자라주길 기도할 뿐이었다. 자식을 향한 인숙 씨의 기도에 신명이 감동했을까. 그 후 승아 씨의 방황이 멈췄고 혜진 씨와 승아 씨는 잘 자라주었다. 그래도 인숙 씨는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했다. 인숙 씨와 남편 명수 씨가 공판장을 찾았다. 공판장까지 거리가 꽤 있지만 신명에게 좋은 음식을 올릴 수 있다는 마음은 이곳까지 오게 했다. 신명에게 바치는 음식이기에 더욱 세심해지는 인숙 씨. 그런데 오늘따라 음식을 고르는 인숙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선생님 여기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여기 내일 짐 싣고 때문에 왔어요. 신령님 음식점만 하려고요. 그럼 뭐 사시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신령님 음식은 이제 야채나 과일, 야채도 이거저거 살 게 많죠. 그럼 평소에 이렇게 굿 익기 전날은 네. 다 순수 재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준비합니다. 여기 과일. 예예. 나 어차피 경매 아침에 받았겠지만 한번 예. 보려고 왔지. 아 예예. 네.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좀 좋나? 그지? 저기 기스 있는 거 없나? 할거 예. 보셨어? 예예. 어우 좋다. 진짜 좋다. 사과 진짜. 어우 사과 엄청 좋네. 그래 이런 거 이거 좋네. 요거 하느라고 5박스에서 1박스 나왔어요. 그래요. 아주 그냥 이거 저기 뭐야 경매 받느라 아침에 힘들었거든. 예. 뭐 키위 같은 거 엄청 커. 잘 보시면 깨끗할 거예요. 이게 기스만 없으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요. 선생님 자주 오세요? 아 그럼요. 한 달에 뭐 한 10번 좀 넘게. 좀 많이 심하게 오실 때는 한 15번 정도 오실 때도 있고, 그럼 뭐 적을 때는 한 10번 정도. 선생님 뭐 물건 좀 잘 보시는 것 같으세요? 아우 엄청 깐깐하세요. 뭐 위아래 그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흠집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노여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저녁 12시에도 불려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깐깐하게 보시는데 네. 귀찮거나 하진 않으세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진짜 한 5배 정도 깐깐하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또 뭐 좀 그냥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워낙 그러신 분이라 우리 벌써 거래한 지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뭐 한 7년 됐겠네요. 17년 정도 정확하게. 그러니 뭐 아마 이제는 마치실 분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제 굿을 하더라도 돈을 주고 저한테 굿을 의뢰한 분들이나 조상님들이나 신께 최선은 다하려고 하는 게 여기 문서에도 있어요. 전물 귀신이라고. 그러니까는 음식이 좋고 때깔이 좋으면 먹기 좋은 음식은 때깔도 귀신도 좋아하듯이 신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물건 다 확인했으니까 내가 부탁한 밤대추하고 미나리하고 호박하고 그 굿당으로 납품해줘요. 예예. 저 같이 참 그리고 어머니가 안부 좀 전해달래요. 네. 어머니 덕분에 좀 잘 계신다고 네, 건강하신다고. 건강하시다고. 예예. 한번 뵈야지. 그러게요. 한번 뵈요. 시간 예. 나면 한번 뵙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갈게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일단 부담을 납품 좀 해주세요. 천천히. 모시는 신명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인숙 씨. 때문에 신명을 위한 음식이라면 가장 좋은 음식을 올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렇게 진저꽃 준비가 한창이었다. 굿 준비를 위해 손수 음식을 하는 인숙 씨.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음식 준비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들인다. 때문에 음식 솜씨도 남다른 인숙 씨. 이렇게 모시는 신명을 위해서라면 인숙 씨는 작은 정성도 최선을 다한다. 그런 신명에 대한 정성 때문일까? 인숙 씨는 신명에게 영검을 받아 남다른 신통력을 자랑한다. 이 신명이 준 신통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울 수도 있지만 인숙 씨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며 모시는 신명을 위해 정성을 들인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 음식 아까 시장 봐갖고 와가지고요. 내일 신랑님도 올리시는 음식 잡채도 하고 나물도 하고 전도 부치고 준비 과정이에요. 이렇게 진전굿 한번 하려고 하면은 예. 음식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세요? 상차림 하시는 과정이? 상차리는 게 시장 보고 준비 과정까지 이틀을 잡아야 돼요. 이틀이요? 예. 누군가에겐 굿이 하루면 끝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숙 씨의 굿은 달랐다. 인숙 씨의 굿은 준비하는 시간이 다른 무당들에 비해 더 길다. 준비하는 시간이 힘이 들지만 그것이 모시는 신명을 위한
최대한의 예우라는 인숙 씨. 또한 자신을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손수 정성을 들이는 것이 예의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다.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제 신랑님도 드리고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대접하려고 한 40인분 정도 했어요. 40인분이요? 예. 이거 다 드세요? 모자라요. 일단은 왜냐하면 신랑님한테 올라가는 게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식구들도 먹고 이제 제자들도 먹고 손님들도 잡수고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인숙 씨의 표정이 밝다. 진젓굿은 모속인에겐 아주 특별한 굿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굿은 손님을 위해 열리지만 진젓굿은 무당 자신의 신명을 위해 하는 굿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진젓굿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모시는 신명들의 축제인 진젓굿은 1년에 많으면 5번, 적어도 2번은 행해진다. 22년 동안 그녀가 올린 진젓굿의 수만 수십여 번. 그만큼 인숙 씨는 굿에 있어 베테랑이다. 때문에 진젓굿을 준비하는 인숙 씨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네, 아침부터 되게 바쁘세요? 예, 어저께 시장 가고 밤새 음식하고 지금 상 차리느라고 바쁘죠. 잠 한 시도 못 자고 1시간 정도 잤나요? 매번 이렇게 굿 하실 때마다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저녁에 야밤상경이라고 밤에 제수굿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저 밤에 좀 자죠. 근데 이제 아침굿을 할 때는 잠을 못 잡니다. 음식 중 장만을 해야 돼서. 아유, 아질아빠. 저런 가래떡은 얇게 제기에다 놓고 백설기 3개 놓을 것만 둘기 3개 놓으란 말이야. 백설기 3개 넣을 거 여기? 뒤에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젓굿을 준비하던 인숙 씨의 말투가 날카롭다. 모시는 신명을 위한 축제에 실수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숙 씨가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의 수가 수십 가지. 방 한가득을 메웠다. 음식 준비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가지수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도 뭐 좋은 거 많이 차려주면 좋듯이 보통 한 전만 해도 한 10가지 이상 되고 거기다 뭐 이제 뭐 소소한 음식이 이제 마른 안주 뭐 이런 배안주를 장만하려면 한 20가지 정도 장만해야 돼요. 진젓굿을 위한 정성스런 상차림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인숙 씨가 모시는 신명을 위한 굿이 시작되었다. 굿은 보통 12거리로 진행되는데 이때 갈아입는 신복의 수만 수십여 벌이다. 진젓굿은 신명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인숙 씨를 찾는 단골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이기도 하다. 때문에 진젓굿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인숙 씨의 화려한 춤 사이가 이어지고 이번에는 인숙 씨의 조상이 실렸다. 조상의 말투로 공수를 내리는 인숙 씨. 이자가 속내를 보이지 않는 이자가 너무 힘든 게 그간에 많았지. 그 통해서 할머니가 가슴을 쥐고 자다도 벌떡벌떡 숨이 찰 때가 많아. 그리고 너 자손들 괜찮아. 건강 내려 도와줄게. 내대주야. 수술도 입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 통해서 어머니 무속세가 같은 게 싫진 않으셔. 힘든 건 없었나요? 네, 싫은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외할머니 손에. 근데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셔갖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굿하는 모습도 보고 그게 이게 굿인지 무속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늘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불편한 점은 있죠. 엄마가 무속인이라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자랑스럽고 누구보다도 존경스럽습니다. 어렸을 때는 싫었어요.
왜냐면 그냥 놀림받기보다는 엄마 아버지 항상 바쁘니까 뭐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그랬는데 저도 이제 알바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 이렇게 돈을 힘들게 버시구나 라고 느끼고부터 존경하게 됐죠. 인숙 씨의 몸놀림이 빨라지고 어느덧 꽃은 절정으로 치닫았다. 그러자 인숙 씨가 작두에 손을 댄다. 보기에도 날카로운 작두를 가지고 호령하는 인숙 씨. 그녀의 굿을 보는 사람들은 작두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녀를 보며 신명의 존재를 확인한다. 걱정만 안 해기자 무슨 소원 비는지 인숙 씨가 작두 위에 우뚝 섰다. 무당은 작두를 타는 무당과 작두를 타지 않는 무당으로 나뉜다. 그래서 무당으로서 작두를 탄다는 것은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다. 오늘 인숙 씨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인숙 씨가 작두를 타는 이유는 신이 있음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가족과 손님들의 애군을 막는 것으로 굿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다.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인숙 씨. 여린 그녀이지만 작두 위에서는 천상 무당이다. 인숙 씨가 모시는 신명을 위한 굿은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인숙 씨의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선다. 인숙 씨가 무당이 된 후 처음으로 갖는 가족 나들이에 인숙 씨의 가족 모두가 설레임이 가득하다. 저기 승하나 혜지가 정해 뭐 먹고 싶은지. 조개구이밖에 없지. 난 조개구이도 먹을 거고 그래. 엄마 호떡 사줘. 호떡 사줘? 호떡도 사줘. 아니 커피도 사줘. 승아는 조개구이 좋아해, 그지? 네 좋아요. 되게 씁쓸하다 웃는 게.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한 게 묻어지니까. 뭐? 킹크랩. 어? 킹크랩. 킹크랩? 예. 비싼데. 무슨 킹크랩은 월곶에서 먹어. 네. 이렇게 가족끼리 봄나들이 가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하여튼 뭐 나들이보다는 바람도 쐴 겸해서 가까운 데로 가는 건데요. 기분은 참 좋습니다. 네, 처음인 것 같아서. 애들한테 미안하지 뭐. 애들한테 항상 바쁘고 이런 핑계 삼아서 자주 못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성인이 돼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네요. 내 식구가. 분명 말은 화사한데 왜 이렇게 무겁지? 엄마 어제 한 톤이 무거워서 그래. 그런가? 아 분명 멘트는 화사했는데. 무당이 된 후 인숙 씨는 항상 바빴다. 때문에 무당이 된 이후 가족들과 나들이를 한 번도 가지 못해 혜진 씨와 아들 승하 씨에게 항상 미안한 뿐이었다. 그래서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온 그녀의 표정이 밝다. 엄마 우리 저기 사진 찍자. 가족 사진. 여기 찍으자? 아니 저기서 가요 절로. 아 갈매기 진짜 많다. 아 멋있는 있는데. 아니 근데 얘네가 인천에서 온 것 같다니까? 물 들어온다 야. 물 들어와. 가까이 가서? 물 들어온다. 오! 여기서 사진 찍어. 그래 엄마 우리 여기. 누나가 일로 와서 이렇게 찍어야지. 안 그래? 근데 이거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찍지? 이렇게? 돼? 엄마 이렇게 얼굴. 하나 둘 셋. 엄마 우리 여기 등대 올라갔다 가요. 여기? 그건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지. 나 이거 어떻게 가니? 가요. 천천히 가봅시다. 등대의 높이를 보고 인숙 씨가 등대에 오를 걱정을 한다. 구슬하거나 산기도를 할 때면 무한 체력이 되는 인숙 씨. 하지만 무속을 내려놓으면 평범한 주부가 된다. 날카로운 작두 위를 호령하던 모습과 달리 따뜻함이 감돌고 정이 넘치는 인숙 씨. 가족이 있어 인숙 씨는 행복하다. 여기 되게 멋있어. 아우 좋다. 여기 내려갔어? 아우 다 키웠네. 어머 여기가 좋네. 좋네.
아 좋다 그치? 올라오긴 힘들어도. 여기 봐라. 아우. 오늘 바람도 많이 부네. 바닷바람 부는 거지. 속이 다 시원하네. 아우 여기가 너무 좋다. 다 개뻘이네. 저기보다 여기 내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네, 계단은 좋고 힘들어도 올라오니까 좋다 이게. 내다가 옛날에 저런 게 없었으니까 더 넓고 멋있었겠지 뭐. 예진아 여기서 사진 한 번 찍어라. 어? 사진 한번 찍어 그럼. 사진 한번 찍어봐. 일로와 승아야. 아빠 옆에서 혜진이는 어디고 아까처럼 일로 와봐. 이만치 와. 근데 내가 팔이 짧아갖고. 얼굴을 내밀어야지.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자. 바람이 너무 분다 엄마. 내 조개구이 사줄게. 가자. 아싸. 풍경도 좋은데. 가자. 등대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던 인숙 씨. 모처럼 확 트인 공간에 나와 기분이 좋다. 그래도 여기 나오니까 바람 쐬고 너무 좋아. 그지? 네 좋아요. 승아야. 너도 좋지? 응. 그래. 결혼하고 그러면은 친구들 데리고 자주 나오고 그래. 아빠 따라하지 말고 알았어? 아유 이제 저희가 먹자야죠. 그래. 어머니 아버지도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껴져요? 일단 아버지가 좀 묵묵하시고 말도 없으시고 잘 안 웃으시는데 나오시니까 잘 웃으시고 되게 말도 많으시고 또 어머니도 똑같아요. 원래 잘 다리도 많이 아파서 걷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하시는데 많이 웃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아요. 오늘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좀 어색하긴 한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바다도 보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나오신 지 얼마나? 한 20년 됐나? 20년? 20년 넘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하고 바다도 보고 나들이라는 걸 안 해본 것 같아요. 한 20년 넘게는. 그동안 이렇게 못하신 거예요?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요. 20년간 바쁘게 살아온 인숙 씨. 모처럼 가족 나들이에 인숙 씨와 가족들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 응? 좋아요. 좋아? 저는 좋죠 당연히. 전 처음인데. 맨날 좋아 그것만 물어봐.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애들한테 미안하니까. 다음엔 제주도 가자니까. 알았어. 한 번 해주니까 자꾸 좋은 데 가자고 그러냐. 돈도 없는데. 돈이 중요해?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승아야? 돈이야 뭐 누나도 버는데 뭐. 난 그림의 떡이다. 뭐야 뻑뻑해. 당연히 비려서 못 먹잖아. 당신도 하면서. 뭐 먹어? 아니 근데 엄마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한데? 기도 중이라. 당근 먹으라 그랬잖아 내가. 당근은 콩만 먹으면 되지. 오늘 하루 이틀 아니잖아. 아 그래도 가족끼리 외식 나가서 엄마 못 먹으니까. 인숙 씨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아들밖에 없네. 나도 이거 먹어볼래? 이렇게? 맛있어.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 먹어봐. 맛있지? 신명을 모시는 인숙 씨. 하지만 인숙 씨도 처음엔 신명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신을 모시지 않으면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인숙 씨.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인숙 씨는 신을 선택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걸어온 외딴 길이지만 그래도 인숙 씨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어 인숙 씨는 외롭지 않다.